오늘의 사연은 기상천외, 포복절도할 시원하고 통쾌한 반전 사이다 이야기입니다. 둘이 듣다가 하나가 사라져도 모를 만큼 재밌으니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이혼을 겪은 돌싱녀입니다. 결혼해서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제대로 깨닫고 돌아왔더니 다음 사랑을 만나는 게 아직 두렵습니다. 제가 어떤 시댁과 남편을 만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연을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여느 젊은이들처럼 숱한 알바를 하며 졸업을 했고 눈을 좀 낮춰서 중소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배울 것도 많고 재밌어서 만족하며 다녔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직원들에게 애정을 많이 주는 분이셨어요. 대표님은 저에게 학원도 보내주셨고 여러 책들을 사주시며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써주셨답니다. 또 학자금 대출금이 조금 남아있었는데 이를 대표님이 대신 내주셨어요. 지은씨, 왜 또 한숨이야? 아직 학자금 대출금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네요. 그런데 이놈의 대출금은 갚아도 끝이 없네요. 얼마나 남았는데? 그래도 거의 다 갚았어요. 2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아이고, 그동안 회사에서 번 돈으로 빚만 갚으면서 살았구나. 안쓰럽네. 에휴, 기분이다. 내가 남은 대출금 갚아줄 테니까 이번 달 월급 받으면 어디 바람이라도 쐬고 와. 유급으로 며칠 휴가 줄 테니까. 네?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휴가까지요? 대표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야 내 식구니까 그렇지. 우리 2년 동안 정 많이 들지 않았나? 하여튼 그동안 지은씨가 일을 잘해주기도 했고 날 잘 따라줘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고 받도록 해. 대표님 감사해요. 저한테 이렇게 큰 관심과 도움을 준 사람은 대표님이 유일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 대표님 덕분에 남은 빚도 갚고 여행도 다녀올 수 있었죠. 그래서 회사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대표님이 저를 중요한 자리에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투자자들과 거래처, 자매 결연한 회사들끼리 함께 다니며 일을 많이 배웠답니다. 앞으로 나 대신 지은씨가 일을 처리해 줄 수 있겠지? 다들 얼굴 텄으니까 중요한 일은 자기가 맡아서 해봐. 네? 저 혼자 관계자들을 만나서 처리하라고요? 너무 큰일을 맡기시는 거 아닌가요, 대표님? 지은씨,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시키는 거야. 이젠 나도 오른팔 하나쯤은 둬야 하지 않겠어? 일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요즘 번아웃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자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봐. 내가 뒤에서 팍팍 밀어줄게. 대표님은 저를 보통 직원들과는 확실히 다른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제 역량을 넓히고 키워서 나중에 큰 자리를 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저를 예뻐라 해주시고 믿어주셔서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다행히 일 처리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년 동안 담당하는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처리했죠. 그러자 대표님이 이번에는 다른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은씨가 기대 이상으로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정말이지 보면 볼수록 탐나는 사람이라니까? 지은씨 혹시 사귀는 남자 있나? 아니요. 대표님 덕분에 열심히 일하느라 남자 만날 틈이 없네요. 그리고 전 돈 버는 게 더 재밌어서 연애 가고 싶고 그러진 않아요. 어허, 남친이 없다고? 잘 됐네. 그럼 내 동생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자기보다 2살 많고 하는 일은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 건물 짓고 팔아먹고 뭐 그런 일이야. 인물도 괜찮고 돈도 잘 벌어. 대표님은 금수저로 알려져 있어서 동생 또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저는 대표님이 저에게 많은 걸 전수해주고 챙겨주는 게 고마워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네, 좋아요. 한번 만나볼게요. 그런데 대표님 동생분이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건 걱정하지 마. 벌써 자기 사진 보여줬더니 빨리 소개해달라고 난리라고. 정말요? 감사하게도 좋게 봐주셨나봐요. 지은씨, 너무 겸손한 거 아니야? 그 정도 미모면 잘난 척해도 된다고.
에이, 아니에요. 대표님이야말로 이 시대 최고 미인이시잖아요. 요즘도 연하 남친 만나고 계신 거죠? 그때 걔는 정리하고 다른 연하남을 만나고 있지. 나랑 띠동갑인 귀염둥이야. 대표님은 40대 중반임에도 관리를 너무 잘해서 30대로 보였답니다. 게다가 능력과 지성까지 겸비하고 있으니 연하남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죠. 여하튼 며칠 뒤 대표님의 소개로 동생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저는 영화배우가 걸어들어오는 줄 알았답니다. 간단히 인사를 하고 대표님이 빠져주었고 그와 둘이서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사진보다 실물이 훌륭하시네요. 완전 제 스타일이세요. 그런데 이런 미인이 왜 아직도 싱글인지 모르겠네요. 아, 제가 미인인가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일에 푹 빠져 사느라 연애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어요. 진영씨 누나인 대표님이 저한테 많은 일을 주셨거든요.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서 엄청 바빠요. 누나한테 들었어요. 믿을만한 사람이라서 자기 일을 넘겨주고 있다고요. 누나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지은씨는 믿을만한 사람인가 봐요? 사실 누나가 신뢰하는 사람이어서 관심이 더 많이 갔습니다. 대표님은 저에게 귀인이세요. 여하튼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지은씨한테 귀인이 되고 싶은데 제가 성격이 급해서 돌려 말하지 못하겠네요. 지은씨가 제 이상형인데다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미래를 같이 계획하는 사이로다가 말이죠. 네? 글쎄요. 진영씨가 좋은 분이고 멋진 분인 건 알겠는데 사실 인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그는 앞으로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저에게 만나만 달라고 하더군요. 진영씨는 정말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매일 회사 앞으로 데리러 왔고 선물과 꽃다발 같은 애정 공세를 아끼지 않았답니다. 또 주말에 제가 일을 하러 나와 있으면 제 사무실로 직접 만든 도시락을 싸오기도 했어요. 이런 진실된 행동은 여러 달이 지나도 멈추지 않고 한결같았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은 이미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여러 번 튕기다가 몇 달 만에 연인이 되어 예쁜 사랑을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설렘을 느끼지 못하고 지냈었는데 진영씨가 상상 이상으로 많은 행복과 기쁨을 선사해줘서 하루 12시간이 설렘으로 가득 찼답니다. 저희는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데이트를 이어갔고 1년이 넘는 시간을 세상에 둘도 없는 연인으로 보냈어요. 진영씨가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은 사랑의 우물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모든 게 완벽했던 남자였기 때문에 사랑과 행운을 잡은 거라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레스를 입고 진영씨의 아내가 되었네요. 시부모님은 교양이 넘치시는 분들인데다 자유로운 영혼을 소유한 분들이셔서 저와 남편이 어떻게 살든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게다가 1년의 절반을 해외여행으로 보내시고 계셔서 얼굴도 자주 보지 못했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신랑도 잘난 데다 시대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횡재한 거나 다름없다며 많이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제가 남편복과 시댁복이 많다고 느끼며 감사함을 잊지 않았어요. 신혼 6개월은 정말 편하게 잘 지낸 것 같아요. 일도 가정도 잘 돌봐가며 지내서 시간이 모자라긴 했지만 더할 나위 없을 만큼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서 제 결혼 생활에 반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시부모님이 시댁이 아닌 저희 집으로 짐을 싸서 들어오신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이 짐은 다 뭐예요? 일단 받아라. 무거워 죽겠으니까 안방에다 짐부터 풀어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오늘부터 여기서 좀 지내야겠다. 네 시아버지가 카지노에서 놀다가 재산을 날려먹었어.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는데 한 푼도 남김없이 싹 날려버렸다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제명에 못 산다.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아시아 여행을 다니시다가 필리핀의 한 카지노에 들어가 손맛을 보셨고 한 달 내내 거기서 죽치고 있다가 가진 재산과 집까지 날렸다는 겁니다. 저는 황당한 상황이라 어찌할 바를 몰라 남편의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그이가 어서 짐부터 풀어드려.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지. 내가 집 장만해드릴 때까지 여기서 지내게 해드리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남편과 시부모님이 잘난 사람들이라고 해도 한마디 상의 없이 무작정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 남편을 작은 방으로 데려가 말했어요. 여보, 이런 법이 어딨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라는 거야? 그럼 어떡하냐. 돈을 다 날려먹고 무일푼이라는데 방법이 없잖아. 형님네 집으로 가셔도 되잖아. 거기가 훨씬 더 넓고 좋은 집인데 그게 낫지 않겠어? 당신 좀 실망이다. 지금 상황에 부모님을 내쫓으라는 거야? 나중에 내가 망하면 나도 쫓아낼 기색인데?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만해라. 당분간만 지내게 해드리고 집 장만해 드릴 테니까 조용히 나가서 짐이나 풀어드려. 그의 말을 들어보니 제가 괜한 말을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고 곧장 안방에 짐을 풀어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짐을 작은 방으로 옮겼죠. 시부모님과의 동거가 시작되자 제 결혼 생활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교양이 넘치고 차분한 분들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제가 시부모님을 자주 뵙지 못했기 때문에 느꼈던 거였어요. 시부모님과 처음으로 아침을 맞게 되자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젓가락 갈 데가 없네. 아가, 너는 결혼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밥상 하나를 제대로 못 차리는 거냐? 어찌 된 게 맛없는 식당에 온 기분이다. 진짜 어이가 없네. 그동안 내 아들한테 이런 밥을 먹인 게야? 내가 바빠서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살림을 이따구로 해? 집안 꼬라지도 마음에 안 드는데 밥까지 못하니까 배신당한 기분이다. 알아서 잘할 줄 알았는데 말이야. 죄송해요. 제가 살림할 시간이 부족해서요. 형님 밑에서 책임자로 일하다 보니까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어요. 얘가 변명까지 하네. 그러니까 네 말은 회사 다니니까 살림은 나 몰라라 해도 된다는 거냐? 아니요. 제 말 뜻은 그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부모님은 냉랭하게 쏘아보시며 잔소리를 하셨는데 남편은 남의 일인 마냥 신경 쓰지 않고 밥 먹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날부터 신혼집에서 시월들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시부모님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서 집에만 내내 계셨는데 티스푼 하나도 닦지 않을 정도로 집안에 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저녁 늦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놀라울 정도로 집안이 지저분했어요. 시어머니는 집에만 계시면서도 옷을 하루에 2벌씩 갈아입으셨는데 뱀 허물 벗듯이 여기저기 옷을 흘려놓으셨고 어디서 배달을 시켜 드셨는지 몰라도 뒷정리를 하나도 하지 않아 음식물 냄새가 진동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침대 커버와 이불, 베갯잇을 호텔에서 지내던 것처럼 매일 세탁하라고 시키셔서 한밤중에 세탁기를 돌리고 시부모님이 침실에 가시기 전에 준비를 해 놓아야 했답니다. 잘난 남편 얻었다는 죄로 매일이 고생이었죠. 주말에는 회사 일을 집으로 가져와 하면서 삼시세끼를 챙겨드렸는데 늘상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짜증을 부리셨어요. 넌 정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무슨 배짱으로 살림도 안 배우고 내 아들이랑 결혼을 한 거지? 너 같은 애한테 비하면 엄청 과분한 남자인데 말이야. 내 말이 틀렸니? 네? 제가 많이 부족했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노력한다고 하는데 마음에 드시지 않았나 봐요.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잘해야지. 내 딸 말로는 네가 일머리가 있다고 하던데 실망인걸? 내가 여기서 잠시만 머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네가 잘하는 꼬라지를 보일 때까지 눌러 앉아야겠어. 시어머니가 결단의 말씀을 내리자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피곤하고 힘든데 호텔 룸서비스 마냥 매일 침대볼을 빨고 청소와 밥까지 해서 바쳐야 하니 이대로 가다간 몸이 나만하지 않을 것 같았답니다.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 같아 조언을 얻으려고 회사 대표이자 정신적 지주인 신우이에게 슬쩍 말을 걸었어요. 형님, 제가 요즘 시부모님 모시느라 정신이 없네요.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나한테 우리 부모님 모셔가라는 거야? 아니면 회사 일을 줄여달라는 거야? 옳게. 회사에서 사적인 말을 꺼내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내 앞에서 우리 부모님 모시는 게 힘들다고 투정 부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회사 일이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이러는 거지? 자기가 멀티플레이가 안 되는 거냐고. 나한테 비빌 생각 말고 내가 시키는 일, 우리 부모님 모시는 일 둘 다 소홀히 하지 말고 똑바로 해. 제 편이라고 생각했던 신우이는
철저한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아, 네.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형님. 제가 잘못한 건가 싶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말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는 식자지를 받아가며 며느리로 지냈고 회사에서는 신우이가 할 일을 죄다 처리하며 지냈답니다. 특히 신우이는 제가 힘들다고 말을 꺼낸 시점부터 저를 대하는 게 180도 달라졌어요. 옳게. 나 내일이랑 모레 회사 안 나올 거니까 나 대신 투자자들한테 PPT 준비해서 발표 좀 해. 투자금 유치가 목적이니까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네? 내일 있을 회의에서 저한테 발표를 하라고요? 형님, 지금부터 자료를 만들어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게다가 저는 집에 가서 며느리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아, 몰라. 만약 투자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옳게 자리는 위태로워질 거야. 그런 줄 알고 알아서 준비해. 결국 집으로 돌아가 시부모님께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고 늦은 밤에 노트북을 켜고 일을 시작했답니다. 동이틀 무렵 겨우 시간 내 발표 준비를 끝냈고 다시 며느리 모드로 개미처럼 일하다가 회사로 출근했어요. 아주 다행히 투자자들이 제 발표에 만족해서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해서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무슨 바람이 났는지 회사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저에게 매일 보고를 받았답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는 말처럼 일은 제가 다 처리하고 신우이는 결과만 확인하고 알아서 벌리는 매출을 독식했죠. 한편 남편은 제가 시부모님께 모진 소리를 듣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방치했고 신우이 때문에 더한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격려 따윈 하지 않았답니다. 여보, 진짜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집에서나 밖에서나 식자지를 당하고 살고 있다고. 잠도 반에 반으로 줄여서 3시간도 자지 못하고 산단 말이야. 그런데 당신은 수수방관하고만 있을 거야? 내가 안쓰럽지도 않냐고. 부모님 나가실 때까지만 고생한다 생각하면 되지. 나한테 투정 부리기냐? 그리고 나 같은 남편 만났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어떻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수십억 자산가의 아내로 살려면 이 정도 고생을 겪는 게 별일이냐고 말이야. 당신이 등 따시고 배불러서 볼멘 소리를 작작 해대는데 이젠 좀 철 좀 들어라. 당신이 우리 누나가 아니었으면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있었을까? 나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이런 고급 아파트에 살 수 있겠냐고. 제발 조용히 좀 살자. 안 그래도 요즘 사업하는데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당신까지 얹지 말고 말이야. 당신 말하는 거 너무 웃긴다. 당신이 잘난 건 알겠는데 꼭 갑과 을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한다? 재산 없고 평범한 나는 갑질 당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에휴, 말하기도 지친다. 그만 좀 나불대고 가서 빨래나 해. 화장실에 쉰내가 풀풀 나니까. 그이는 연애 때와 신혼 초와는 다르게 배려심이라곤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똑같이 이기주의자였더라고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긴 하지만 시부모님이 나가시고 둘이 지내다 보면 좋아질 거라 믿고 남편의 재수없는 말과 행동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1년이 지나도록 저희 집에서 나가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집 한 채 해드릴 능력도 있는데도 저를 교육하겠다는 명목으로 계속 붙어 계셨네요. 우리가 나가려고 생각을 해봐도 네가 집안일을 못해도 너무 못해서 마음이 놓아지지 않아 못 나가겠다. 물론 요리 실력 좀 늘고 살림 실력이 늘긴 했어도 내 성에 차지 않는다고. 어머님, 그럼 얼마나 더 잘해야 하는지 기준점이라도 알려주세요. 저 하루에 3시간도 못 자고 있다고요.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그만하고 두 분이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뭐야? 지금 네가 우릴 내쫓겠다고 말하는 게냐? 이거 정말 어이가 없네. 너 우리가 재산 날려먹었다고 이렇게 대하는 거냐?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만 따로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일하는 며느리가 여기서 얼마나 더 잘해야 해요? 매일 호텔 서비스만큼 열심히 모셨잖아요. 뭐? 호텔 서비스?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우리가 묵던 호텔에 비하면 넌 동네 여관방 수준이야. 밥도 시장바닥에서 파는 하등한 수준이고 지금 네 싸갈머리를 보니까 더 나가기 싫어진다.
이제부터는 니년 인성교육도 좀 해야겠어. 인성이요? 제 인성이 어떻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 봐라. 끝까지 바득바득 말 대답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게 보이는데 인성이 바닥인 걸 모르겠냐? 없는 집구석에서 자랐어도 싹수는 있는 줄 알았는데 역시나 없는 것들은 무식하고 예의가 없어. 세상 불변의 법칙이라고. 야, 네 부모도 이 모양이냐? 그대로 배웠으니까 똑같겠지? 으유.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막말까지 해서 저는 폭발하고 말았답니다. 어머님,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부모 욕하는 거예요. 가장 무식한 게 남의 부모가 어쩌네 하면서 쌍스러운 말을 하는 거라고요. 뭐야? 그럼 내가 무식한 년이라는 거냐? 허! 이젠 바득바득 대들다 못해 시애미한테 이따위 소리를 해? 이 개참년아! 제 분노에 시어머니는 2배로 분노하며 제 뺨을 올려쳤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던 건 시아버지와 남편은 그걸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더군요. 뿐만 아니라 손에 과자를 집어먹으며 영화 감상하는 꼴을 하고 있었답니다. 너무 부하가 치밀어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때 이혼이라는 걸 왜 하는지 이해가 되었고 저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오긴 했지만 발걸음이 친정으로 향하지 못했어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줄 아시는 부모님께 괜한 걱정과 근심을 안겨드리기 싫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 곳 없는 저는 회사에 나갔어요. 휴게실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고 다음날 아침에 쓰라린 가슴을 꾸역꾸역 참으며 일을 진행했답니다.